자, 오늘은 스몰 토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이 스몰 토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도 있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분도 있죠. 아마도 이런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스몰 토크라는 게 일종의 잡담 같은 거잖아요. 별로 심각하지 않은 가벼운 일상의 대화를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근데 요즘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인간관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른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런 게 아닐까 해요. 사실 인간관계라는 게 수학이나 영어처럼 어떤 교과목으로 정해져서 수업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초중고 12년을 다녀도 인간관계 이론을 배우거나 시험을 쳐본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막상 사회에 나오면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인간관계 스킬이 필요합니다. 뭐 학문적인 이론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무언가가 몸에 배어 있어야 자연스럽게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무언가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사실 예전에는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원래 인간관계라는 게 가족부터 시작하는 거죠. 엄마, 아빠, 그리고 형, 언니, 동생, 여기서 배우는 게 있어요. 배운다기보다는 그냥 같이 살면 몸에 배는 게 있다거나 할까요? 근데 요즘엔 다 맞벌이에다가 자녀도 외동 아니면 2명인 경우가 거의 다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관계에 대한 경험이 줄어드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는 친구입니다. 아이들이 경험하는 인간관계라는 게 대부분 친구와의 관계예요. 그렇죠. 이 친구 관계도 이전에 비해 훨씬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예전엔 한 학급의 학생 수가 지금의 2배였죠. 그리고 생활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획일화되어 있었어요. 그 많은 학생들이 야자니 뭐니 하면서 반강제적으로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그중에 나와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친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 요즘엔 다양성이 엄청나게 증가한 거예요. 예전엔 과학고니 외고니 이런 게 없었어요. 학교도 다양해졌지만 학생 개개인도 다 따로 놀죠. 수업 끝나면 다 흩어져서 학원 가고 과외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개인 성향에 따라 친구의 숫자가 크게 차이가 나게 된 게 아닐까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다시 말해서 집단주의 문화에서 개인주의 문화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해하지 마시고요. 개인주의라서 남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스몰 토크가 싫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반대예요.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스몰 토크가 중요해진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 스몰 토크라는 말 자체가 우리말이 아니라 영어잖아요. 이게 서구 문화에서 온 거예요. 한국의 전통 문화에는 스몰 토크의 개념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길을 걷다가 마주오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어요. 우리는 그냥 바로 딴 데 보죠. 근데 외국인들은 인사를 해요. Hello 라고 말을 하거나 최소한 가벼운 눈인사나 미소를 보낸다는 겁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러는 거죠. 스몰 토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처음 보거나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 하는 게 스몰 토크입니다.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언제 봤다고 인사를 하지? 날 아나? 근데 바로 나를 모르기 때문에 인사를 하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맞은편에서 걸어오거나 또는 생판 모르는 사람과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당신과 싸울 의사가 없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 인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 서부 개척 시대 걸핏하면 총싸움으로 죽어나가다 보니까 생긴 미국 문화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겁니다. 스몰 토크도 마찬가지예요. 긴장 풀자 하는 거죠. 야, 나 너 처음 보지만 혹은 몇 번밖에 본 적 없지만 나 이상한 사람 아니야. 너한테 나쁘게 할 생각 없으니까 너도 나한테 경계심 풀어도 돼. 이 얘기예요. 이게 원래 스몰 토크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좀 오해하고 있는 거죠.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스몰 토크 하기 싫다는 겁니다. 아니, 회사에 일하러 왔지 잡담하러 왔나? 일 처리 똑바로 하면 된 거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 진짜 싫다 이러는 거죠. 자, 이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스몰 토크에 대한 시각을 좀 바꾸는 게 본인한테 좋다는 거예요. 그게 개인주의에 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인주의에 부합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구나. 귀찮아 죽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나를 잘 몰라서 나를 좀 경계하는 게 있구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실 남한테 관심 없는 사람들은 남한테 잘해줄 생각도 없지만 해를 끼칠 생각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관심이 좀 있어야 하는 거죠. 난 니들한테 공격할 생각이 없어. 근데 그건 그냥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부시대 생각을 해보세요. 다들 총 한 자루씩 자고 있는데 아무 얘기 안 하면서 뚱에 있으며 주변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저 인간은 도대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러는 겁니다. 자꾸 경계심이 생긴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그걸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야, 난 총 뽑을 생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말을 대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스몰 토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살짝 웃거나 날씨 엄청 덥네요. 한국도 이제 아열대 기후가 됐나봐요. 이런 뻔한 얘기라도 던지면 그래도 이 사람이 갑자기 총을 빼지는 않겠구나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스몰 토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스몰 토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런 게 전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겐 접근 방법 자체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화라는 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번 말했다, 상대가 한번 말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이게 다예요. 단순하게 보면 그게 대화고 그게 스몰 토크입니다. 자, 여기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임철웅 님이 말하는 스몰 토크의 4가지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이분이 공학 박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논리가 아주 명쾌해요. 심지어 공식까지 만들었는데 매우 공감이 갑니다. 스몰 토크 상황만 되면 와,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난 할 말도 없고 들을 말도 없는데. 이러면서 머릿속이 하얘지는 분들에겐 좋은 꿀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공식은 이거예요. 상대에게 나의 정보를 전달하라.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걸 잘 안 합니다. 본인 얘기를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말하든 내 경험을 말하든 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예컨대 주말 잘 보내셨어요? 이렇게 말을 건네는 거랑 주말에 태풍 온다고 해서 여행 취소하고 집에만 있었는데 웬걸 날씨가 엄청 좋더라고요. 옥수님은 주말 잘 보내셨어요? 이렇게 말을 건네는 건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전자보다는 후자에 좀 더 많은 답변이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일단은 줘야 한다는 걸. 그래서 먼저 주는 겁니다. 선물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정보도 그래요. 내 정보를 줘야지 상대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공식이고요. 두 번째 공식은 상대의 말을 쪼개어서 기억하라. 이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주말 잘 지냈냐는 질문에 이런 답변이 돌아왔어요. 맞아요. 날씨가 좋았죠. 근데 저도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게임만 주구장창했죠. 그러다가 TV 예능 하나 보고 잤어요. 스몰 토크는 말 그대로 스몰, 자잘한 걸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무슨 대단한 가치관이나 철학, 인생의 목표 이런 식의 깊고 거대한 의미가 담긴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 그냥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잘 기억하는 사람들이 스몰 토크를 잘해요. 그래서 기억력이 중요합니다. 이 두 번째 공식은 일종의 기억하는 요령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과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 기억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의 이야기를 쪼개어서 이 경우에는 찝게임, 예능 이렇게 구체적인 단어로 기억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그 사람하고 다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자기 전에 봤다는 예능이 그거였어요? 나도 그거 보고 잤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좀 건너뛰면서 기억을 꺼내서 대화하면 할 얘기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억지로 할 말을 쥐어짜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 공식은 분위기를 180도 바꿔줄 주제를 찾아라. 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세 번째 공식을 참 신선하게 봤는데요. 이건 정말 이분만의 노하우가 아닐까 싶어요. 스몰 토크라는 게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어떤 성향인지 뭘 좋아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어쩌면 그걸 찾아가는 게 스몰 토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임초령 박사님은 그걸 이렇게 한번 찾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질문을 던지고 상대가 대답을 했잖아요. 그 대답한 내용 중에서 내 질문하고 가장 거리가 먼 정보를 주목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말했다는 겁니다. 아까 주말 잘 지냈냐는 질문에 집에서 게임만 했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면 답변으로 충분하죠. 근데 굳이 예능 하나 보고 잤다는 말을 달았어요. 아마도 그게 갑자기 생각난 거겠죠. 상대는 이런 거에 꽂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능 얘기로 화제를 전환하면 상대가 갑자기 적극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적당히 리액션만 해줘도 시간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해야 해요. 모든 사람은 자기 관심사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 관심사가 아니라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스몰 토크를 잘하든 못하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내는 게 좋습니다. 그걸 찾기 위해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상대가 한 말이 뭔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관심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공식은 뻔한 말도 특별하게 만들어라.
이겁니다. 자, 이건 좀 난이도가 있는데요. 말을 잘하는 사람 중엔 기억력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창조력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보통 개그맨들이 그런 걸 잘하죠. 생각하지도 못한 상상을 초월한 기발한 말을 하잖아요. 창조력이 있는 겁니다. 이 창조력이라는 게 뭐냐면요,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력의 바탕은 기억력과 관찰력이 되는 겁니다. 멋진 요리가 탄생하려면 일단 싱싱한 음식 재료가 풍부해야 하는 법이죠. 예컨대 이런 개그 좋아하시는구나. 이전에 자기 전에 봤다는 예능이 뭔지 알겠어요. 이 진행하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하려면 일단 이전에 상대가 했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하고요. 그리고 어떤 유머에 상대가 반응하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연결하는 거죠. 근데 이 공식은 익숙하지 않으면 무리수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잘하면 분위기 업되지만 잘못하면 불쾌감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센스도 좋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건 예의입니다. 재미있게 말하면서 선을 넘지 않는 게 쉽지가 않죠. 스몰 토크 고수들은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이 스몰 토크의 고수가 될 수는 없다고 봐요. 그것도 일종의 재능이거든요. 타고나는 것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스몰 토크의 중수까지는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관심이 없고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마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스몰 토크는 다만 대화의 일종일 뿐입니다.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하는 가벼운 대화죠. 자꾸 해보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집니다.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몰 토크 본연의 기능, 경계심 해제를 목적으로 부담 없이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신간 그저 한마디 건넸을 뿐인데는 마치 스몰 토크 교과서 또는 매뉴얼 같은 느낌이 드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실제로 해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뭐랄까 운전이나 수영 배우는 거 비슷해요. 처음만 힘들지 좀 익숙해지면 내가 이런 걸 불편해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겁니다.